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뜸직하고 똑똑하고 왔어요. 뉴스 왔어요. 이우영 아나운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네. 목금. 이틀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소식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거죠. 김건희 여사 이슈의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제시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관찰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특별감찰관을 다시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정부 여당의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변화와 쇄신의 첫걸음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애초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라면 김 여사 문제가 지금처럼 확산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와 함께 야당의 이게 한 대표의 인식인 거고요. 이와 네. 함께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당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효과도 있다라고 한 대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법무부 장관 때부터 미리 조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이 같은 한 대표의 압박이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이 임기 반환점입니다. 네. 이를 전후로 해서 김 여사 관련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미지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 대표가 민심이란 걸 여러 차례 강조한 거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을 향한 공개적 압박에 반감을 드러내는 친윤계에 맞서 여론전을 펴겠다는 의도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100일 취임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보수의 혁신과 통합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포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고 하는데 어떻죠? 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2016년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똑같다. 데자비 기시감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분열은 곧 탄핵을 부른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윤 대통령의 변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데자뷰 같다 이런 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환점을 돈다 이러면서 지금 인적 쇄신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적 개편과 개혁 과제 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에 윤 대통령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인데요. 인적 개편 합니까? 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11월 10일 임기 네. 반환점을 맞아서 대통령실 개편, 개각 그리고 정부 출범 후 추진했던 핵심 정책 추진 상황을 재검해서 쇄신에 네. 나서겠다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장수 장관의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간에 탄핵 관련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그랬죠. 장수 장관인데요. 교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이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다른 자리에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취임한 지 2년이 돼가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내 인적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오는 1일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네. 개편의 출발점은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보조할 제2부속실 출범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장순칠 시민사회 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이 됐고 소속 행정관 등의 연쇄 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김 여사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한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라인 교체를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까지는 아니고 필요한 네.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책 분야도 살펴볼 텐데요. 정책 분야에서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간 이제 4+1 개혁, 이제 의료, 교육, 노동, 연금의 저출생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진행된 것도 있고 더 진행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부분은 정리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앞으로 2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소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검찰 소식일까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죠. 이 검찰이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데요. 강혜경 씨와 관련해서 이틀 연속 조사 중이라면서요? 네, 창원지검 형사 4부가 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를 이틀 연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강 씨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 파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성격과 자금 조달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또 이외에도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였던 A씨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예. 또 영남 지역 광역의원 예비 후보였던 B씨도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영남 지역의 기초 단체장 예비 후보, 광역의원 예비 후보, 검찰은 이들을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요? 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네. 앞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당시에 총 3억 7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어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명 씨와 이 강 씨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보면 이 명 씨가 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이 A와 B 씨에게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결국 탈락을 했고요. 강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네. 강 씨는 이들에게 돌려준 돈 일부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 받은 선거 보전금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고 A, B 씨 두 사람은 이 같은 돈 거래를 두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돌려받은 거라고 지금 해명을 했는데 네. 명 씨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소환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이 명태균 씨가 그제 한 식당에서 측근과 만나서 또 다른 폭로를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폭로가 계속되네요. 폭로, 단독,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JTBC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제 저녁에 이제 측근들을 만나서 구속이 된다면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에 본인은 죄가 없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호사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구속 위험도 있다라고 측근이 설명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녹취와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요. 이건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통화 녹취를 들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에 통화 녹취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명 씨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미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는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21년 9월 30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앞서 명 씨는 또 자체 조사 미공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를 보면 이제 설명과 배치가 되고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김 여사 통화 녹취를 들려줬다라는 주장이 이제 강 씨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주변에 자주 과시를 해왔다라고 하고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취를 명 씨가 들려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네. TV에서 듣던 윤 대통령 목소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강혜경 씨 역시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윤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들려줬다라는 점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다 진술 증거라고 하는데 진술 플러스 또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이 명태균 씨가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윤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보도입니까? 네, 이건 또 다른 단독 보도인데 또 단독이군요. 네, 한국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이제 한국일보 직접 인터뷰를 가졌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일단 어떤 존재라는 질문에서는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저분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게는 지금도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예. 이번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건 다름 아닌 윤핵관이다. 대통령실과 윤핵관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떤 이유로 폭로를 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소식 전해주면서 다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활동하는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살피는 분석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는 우방국에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네.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황 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 팀이라고 부르든 이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북한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평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긍정의 답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떻죠? 네, 김 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이후 참관단이나 전환단 분석단을 보내는 게 군의 당연한 임무다.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쟁 소식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또 발사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죠? 네,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을 한 적은 없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고요. 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내용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논의된다고 하도 1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네. 무기 지원이라는 것이 살상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이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게 지난 6월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서 라브로프 장관과 전략적 협의를 하기 위해 방문을 한 거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책을 조율을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다음 달 열리는 미국 대선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파병과 관련해서는 북한군의 파병 규모 확대가 협의 의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총알바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 전 세계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좀 빠르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하셨습니다. 바로 네. 흑백 요리사죠. 이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유명세를 얻은 트리플 스타라는 강승원 셰프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겁니까? 네, 최근 굉장히 이제 인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올라요. 네, 예, 엄청 올라요. 네, 어제자로 이제 디스패치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네. 강 씨가 이제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한 전처 A 씨와 인터뷰가 이제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A 씨는 사업차 미국에 거주하던 중에 유학생이던 이제 강 씨를 만났는데 당시 A 씨가 이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았는데 유명 레스토랑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 과정에서 네. 명품백 등으로 로비를 했다라고 한 점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와 함께 이제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네. 이 남녀 문제군요. 이 네. 강 씨 측 입장 어떻습니까? 강 씨는 일단 레스토랑 측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자신의 노력으로 취업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2개의 식당이 나왔는데 한 식당에선 3개월 동안 무급 인턴으로 일했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예.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했고 한 달 만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된 건 샤넬백 때문이 아니라 예. 내가 수석 셰프에게서 인정받아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녹취록에서 왜 이제 로비 부분을 부인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내 성격이다. 아. 이제 뭐 명품백을 존내만에 하는데 그건 굳이 진위 여부를 따지면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외도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양다리 의혹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 어떤 거죠? 이건 또 다른 여성 B 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또 다른 여성 B 씨가 양다리 의혹을 제기한 건데 4개월 연애 끝에 이제 잠수 이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B 씨 입장문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양다리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길게 만난 건 아니고 1-2개월 정도 만났다. 이게 연애 기간부터 좀 주장이 다르죠.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유명세가 있으니까 사생활도 나오는데요. 요리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수영, 뉴스가 수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